자, 오늘 우리 허시명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인사도 해주시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뭐 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그 국장님 소리는 좀 멀어 보이는데 제 소리는 멀지 않죠? 예,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잘 몇 들려요. 번째 강의인가요? 지금 이게 상당히 겼어요. 예, 이제 3주째죠. 다음 주 이제 한 주만 남았죠. 뭐 소리에 대해서 자신감 많이 붙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듣는 분도 계시나요? 예, 오늘 한 4분 정도 오세요. 4분 정도 아직 예, 도착 안 하셨습니까? 예, 예, 아직 지금 이제 아,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듣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론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뒤에 이제 막걸리 학교 교기가 뒤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대학교의 최고위 과정에서나 깃발을 걸어 놓는데 막걸리 학교는 이게 정신이 이런 식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조직은 아닌데 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담당하시는 대학교의 행정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막걸리 학교 강의를 듣고 나서 당신의 가장 익숙한 깃발 하나를 저희한테 선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지금 오랜만에 한번 옆에 배경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막걸리는 대단히 서민적인 거고 또 수평적인 것이라서 어떻게 함께 나누느냐 이런 정신들이 막걸리는 담겨져 있죠.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막걸리에 대한 장비, 도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강원도 막걸리의 어떤 풍경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셨어요. 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내주신 도구를 보고 좀 동해문화원의 감사와 동해문화원의 어떻게 좀 쪽을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문충기 선생님 도구를 받으시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죠. 뭐 이런 감사의 말씀을 식으로 못 드렸네요. 예,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조직은 없고요. 사실 찜기랄지 이런 것들은 직접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걸리 키트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사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찜기의 볼 사이즈를 뭐 24cm로 할까 32cm로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창업도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좀 더 과감하게 후라이팬 크기를 조금 능가하는 후라이팬이 한 30cm 됩니다. 근데 후라이팬보다는 조금 능가하고 집안에서 가스 버너에다 올리면 옆에 다른 냄비 하나가 들어오기 조금 곤란한 그런 정도의 크기를 보내드렸는데 조금 더 술비 있게 집중해 보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일단은 강의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중간에 질문 들어오셔도 됩니다. 소리 키시고 질문 들어오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화면 보이시지요? 예. 예, 화면 지금 강의를 그러면 잠깐만요. 소리도 잘 들리시지요? 예, 술빚기 도구의 이해인데요. 술빚기 도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걸리 빚기는 지금 화면 위에 띠가 제거가 안 되나? 띠가 시스템과 당연하게 잠깐만요. 예. 술빚기 도구의 이해인데요. 일단은 술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서 위에 검은 띠가 드러나나요? 검은 띠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인가요? 보여요? 네. 보여서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거지? 검은 띠가
어, 더보기에서 채팅 기록 원격지에서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나오니까 술을 우리가 빚는다고 했을 때는 그 막걸리 쌀을 주재료로 해서 누룩하고 물을 섞어서 이제 술을 빚기를 부위주를 하고 또 호산춘을 빚고 이제 이렇게 성분 선생님하고 술 빚기를 하는데요. 이런 술 빚기를 하면 그 술이 다 익으면 맑은 술이 뜹니다. 이 가운데 청주 맑은 술이 뜹니다. 청주 뜨고 이 청주를 떠내고 나면은 지게미가 앙금이 있어서 이 탁주를 체에다 걸러내면 탁주가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이 가마솥에 넣어서 이 끓이면은 증류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구가 보입니다만은 막걸리를 담으려면 항아리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걸으려면 채가 필요할 테고 또 청주 걸을 때는 용수라는 게 있네요. 가운데 용수가 있고 뭐 국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주를 하려면은 소주 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술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술빚기 도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술빚기용으로 이제 스테인리스 볼이나 자배기가 필요하고요. 뭐 이제 물빼기를 할 때 바구니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쌀을 씻는 볼, 자배기, 믹싱 볼이라고 하고 자배기가 필요하고 물빼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곡물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빚기 때문에 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이 필요할 거고 찜통이 필요하고 저희가 보내주는 3단 찜기에 이제 깔개를 보내줬잖아요. 그건 이제 면으로 된 게 아니고 실리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면보를 보내드렸고 또 고두밥을 찌면 이제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식히는 채반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발효를 시켰으면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저장, 저장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장 용기가 필요해서, 이 항아리나 아니면 항아리가 없다 한다면 밀폐 용기라도 좀 필요합니다. 밀폐 용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술이 발효되면 여과를 해야 되니까, 여과 용수 대로 만든 예전 방식인 거죠. 용수가 필요하고 요즘은 용수는 물론 내가 한번 전통 방식으로 쓰겠다면 용수를 쓰는데 그 시장에서도 용수 팔아요. 담양에서 용수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나무로 됐으니까 대나무에 이제 수분이 흡수돼서 뭐 곰팡이도 필 수 있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스테인리스로 용수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에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채가 걸으려면 채가 있어야 되고 막걸리, 채를 받치는 채다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샤주머니 보내드렸죠. 그래서 샤주머니 거름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깔때기 같은 게 있으면 담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술을 잘 빚었는지 술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원료를 재는 저울이 필요하겠고 온도 관리하려면 온도계가 필요하겠고 알코올이 몇 도 나왔는지 보려면 알코올 측정기, 주정계가 필요하고요. 뭐 산도가 술 맛이 좀 신데 신맛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술이 전혀 시지 않은데 또 그래도 신맛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산도계와 pH 미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주정계나 산도계나 pH 미터기는 집에서 이제 양조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춰야 되겠고 좀 더 과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이건 뭐 어른들의 장난감 정도로 생각해서 구매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가격은 뭐 주정계는 간단한 것은 이제 30만 원대에 그 30만 원대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산도계는 뭐 저렴하게는 뭐 몇만 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산도계도 뭐 10여만 원대, 20만 원대, pH 미터계도 뭐 10만 원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 강원 막걸리 학교에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선생님들이 직접 못 오셔가지고 한 번도 못 썼어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셔서 나중에 술을 빚으시면 집에서 술을 빚은 걸 가지고 알코올 도수 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 재보시고 얼마나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왔는지 높게 나오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재는 것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알코올 측정하는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독 용품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독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가 집에서 할 때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을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제 집에서는 손으로 쌀을 씻죠. 볼에다 자배기에다 넣고 쌀을 씻는데 쌀이 10kg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번 술 빚기에서 10kg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쌀 세척기가 필요합니다. 쌀 10kg는 쌀 1kg가 10인분이거든요. 밥으로 치면 공깃밥으로 치면은 쌀 1kg가 10인분이에요. 그러면 10kg를 찐다면 100인분이에요. 뭐 100인분의 밥을 짓는다. 10kg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쌀 세척기가 그리워져요. 20kg가 넘어가고 40kg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식당 같은 경우에 40kg를 하면은 400인분이 되네요. 이 정도 식당이면 매출이 제법 클 테니까 당연히 세척기 사겠죠. 세척기는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보통 장비 이런 장비 하면 200만 원 앞뒤로 막 가더라고요. 장비가 성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든 100만 원대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뭐 40kg 넘어가는 그런 데서는 해야 되고 강원 막걸리 학교도 세척기 예전 양주장에 쓰던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성능 좋은 건 아니고 양주장 대표님이 그 장비 만드는 철공소 같은 데다가 주문 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찜기가 필요하죠. 찜기는 오른쪽에 이건 이제 이 떡집 이것은 이 떡집 찜기예요. 떡집에서 쓰는 찜기인데 이 떡집에서 쓰는 찜기여서 이 한 단에 한 8kg씩 할 수 있어요. 근데 1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4단인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에서 보통 떡집 가보면 4단짜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기가 스팀 증기로 이렇게 올리면 물을 끓여서 여기에다 물 끓이는 판이 있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물 끓인 판이 있고 여기다가 직화로 바로 가스로 과열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찔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32cm 폭 32cm 지름의 찜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큰 용량인 거죠. 아마 선생님들한테 갔던 것은 2kg 정도가 한 단에 2kg 정도를 넣고 찌면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kg 정도. 그래서 적게는 1kg에서 2kg 정도를 찔 수 있는 걸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했고 찜기는 이제 이건 떡집에서 주로 쓰는 건데 공방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술 공방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쓰고 있고 막걸리 학교 저희 서울에 있는 막걸리 학교에서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40kg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빼는 두기 어렵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방 정도는 돼야 되고 강원 막걸리 학교에 갖추고 있습니다. 분쇄기 돌롤러로 분쇄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호산춘 빚을 때 호산춘을 범벅으로 했죠. 범벅으로
할 때 가루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 가루 낸 것을 보내드렸죠. 저희들이 쌀가루를 미세하게 가루 낸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전하다고 하는데 괜찮나? 쌀 분쇄기를 강원 막걸리 학교에 있으니까 이걸 와서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두밥을 찌고 이제 식힐 때 송풍기가 필요하죠. 바람으로 좀 식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항아리가 필요할 거고, 항아리를 써도 되지만 항아리가 무거우니까 항아리도 사실 20kg 이상짜리 항아리 쓰기 어렵죠. 30kg 정도짜리를 20kg짜리만 쓴다 하더라도 항아리 무게까지 하면 한 25kg가 되니까 이게 허리 다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 막걸리 학교에는 이 항아리를 얹을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선반이 있거든요. 받침대가 있어요. 바퀴가 달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바퀴에다 얹혀서 밀고 다니는 거죠. 이것을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요. 여성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번 들고 20번 들고 하면 허리가 다쳐요.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힘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힘 안 들이고 아니라 힘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양조장에서는 조금 더 큰 양조장이 이런 장비를 갖춰서 해요. 이건 한 1000리터 정도 되는 장비가, 이런 장비가 쓰게 되는데, 맥주 장비는 발효통은 좀 더 이렇게 코니컬식으로 V자형으로 되는데, 막걸리는 라운드가 이렇게 V자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효통이 각도가 이 정도만 막걸리 발효통은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사파 그리는 분한테 그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뻗쩍한 걸 그렸네요. 맥주 발효통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이게 교반기가 있습니다. 모터로 교반기가 있어서 기둥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돌아가고요. 그냥 집에서 할 때는 이제 채반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식당에서 쓰는 잔반통인데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죠. 잔반통은 양철로 돼 있다면 이것은 이제 스테인리스 304 녹슬지 않는 걸 주문하면 저렴하게 해서 여과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는 여과기가 부평 양조장에서 썼던 재미난 여과기가 있어요. 좀 커요. 크고 이 여과기도 있고 큰 채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과기 생김식 이게 비슷하게 해서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제가 다른 데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채반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써볼 날을 기다립니다. 좀 써보기 전에 소독도 하고 청소는 좀 해야 된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술을 다 담으면 병에 담죠. 저희들이야 손으로 그냥 깔때기로 담을 겁니다. 근데 양조장에서는 이런 병 주입기가 있어야 주문 들어오면 100병, 200병, 500병 들어오면 이걸로 하지. 이 주문 들어왔는데 손으로 담고 있으면 고통의 나날만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깔때기 주입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코올 측정을 직접 저희들 누룩빵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누룩틀로 누룩 만들어서 누룩을 띄워 보는 것도 막걸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빨리 이제 날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누룩 만들 날을 기다립니다. 온도계 봉침으로 되는 거 온도계는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pH 측정기도 돈 10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것은 10리터짜리 보내드렸어요. 20리터는 한 번에 빚을 때마다 양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보내드린 찜기를 밑술은 1kg 보내드렸고 밑술 1kg, 덧술 2kg, 이런 정도의 분량은 10리터 페트병에 담아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0리터를 보내드렸고, 좀 더 선생님들이 내 10리터보다는 만족 못하겠다, 적어도 고두밥을 4kg 정도는 하겠다, 4, 5kg는 하겠다, 1, 2kg, 2, 3kg 정도 하는 것에 만족 못한다, 배는 해야겠다 한다면 20리터 통을 쓰는 게 맞겠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곡물의 양이 이 발효통 20리터 통이라 한다면 15리터가 넘지 않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70% 정도 담길 수 있는 분량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그래서 70%로 한다면 14리터 정도 되겠죠. 14리터 정도 되면 물의 양이 쌀 양보다 또 1.5배 더 들어가는 거니까 적어도 쌀은 4에서 5kg 정도 되고 물은 6에서 7리터 정도 들어가면 13, 4리터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습에서 써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고, 이제 그보다 더 늘어나면 이제 뭐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쓸 수, 나는 페트병이 싫어. 페트병 뭐 내가 직접 술을 빚어 먹는 건데 뭐 플라스틱 이런 제품은 쓰기 싫어. 좀 더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뭔가를 도구를 쓰고 싶어. 항아리를 권해드립니다. 무거운 건 감내해야 되고요. 이 항아리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를 만드는 것은 윤두리 공방은 충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윤두리 공방 사장님이 이 항아리를 만들다가 양조장 제가 이제 소개도 많이 했어요. 발효 항아리라고 해서 수가리 발효 숙성해서 수가리 이렇게 이제 브랜드화해서 했는데 이 사장님이 숙성 옹기를 만들다가 변심을 했네요. 전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항아리를 사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게 돼버렸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요. 아니 양조하시는 분들이 자기 항아리를 이렇게 주문해 가더니 거기다 술 빚어서 술도 숙성을 시키고 술 빚어가 파는데 자기보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옹기장이가 옹기를 안 만들고 자기 옹기 보통 주문하면 10개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굽다가 깨질까 봐서 10서너 개를 만들어요. 12, 13개를 2-3개 정도는 더 여분으로 만들어요. 근데 제대로 구우면 재고가 1-2개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못 파나요. 그래서 재고가 남기 시작해서 거기다가 술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양조장을 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윤두리 술빵인데 그 주향 아라라는 제품을 그것도 소주로 자기 저장하는 술춘을 만들어 가지고 소주독을 만들고 막 그래 가지고 여기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음료 가게 설빙인가? 설빙에 사용하는 음료랄지 뭐 이런 항아리 도구도 이렇게 거기 큰 기업에다 납품하고 한대거든요. 근데 이 술 만든다고 증류기를 1억짜리 독일제 증류기를 들이고 돈 좀 벌나 봐요. 숙성 항아리로 돈 벌었는데 증류기 넣고 공방에다가 증류시설을 갖추고 말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주문 들어와서 제가 선생님들 소개하면 유약이 안 바라져서 모양이 깔끔하게 예쁘게 보여서 주문해서 8만 원이면 20리터 8만 원이면 다른 항아리들은 5-6만 원 해요. 이건 더 비싸요. 2배는 비싸요. 항아리 값 진짜 싸요. 진짜 싸서 무거워서 자리가 없어서 못 두지 항아리를 뭐 비싸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될 정도로 항아리 값은 싸요. 근데 8만 원도 사실 싸죠. 네, 이걸 안 만드네. 그래 가지고 막걸리 학교라고 얘기하고 뭐 제 이름 얘기하면 간신히 1-2개나 만들어 줄까 말까 막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제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술이 매력이 있어서 술로 전향했기 때문에 술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 번도 안 온다고 엄청 저한테 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 거기를. 숙성 항아리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유약을 만들지 않고 만드는 것은 드물게 당신이 만들어서 내가 갔었는데 술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에 1200개다. 당신이 이제 양조장 만들었는데 내가 왜 가냐 거기를." 술 맛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술 맛보러 왜 가냐. 술을 보낼 수 있는데 보내라. 항아리는 못 보내니까 내가 간다. 그래 가지고 사장님이 제가 자주 안 온다고 삐져 있는데 당연한 결과를 그렇게 빚어 놓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항아리들이 좀 있고요. 항아리값이 8만 원인데 항아리에 술 담아 놓으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스테인리스로 나는 조금 더 이제 청소도 용이하고 들기도 용이하고 스테인리스 발효통을 쓰겠다 하면 이게 이제 한 27리터 정도. 무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통을 이 판하고 밑에 판을 용접을 해서 두 개의 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의 판을 밑판에서 윗판까지 한 개의 판을 이렇게 접혀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용접 판인데 이것은 인터넷에 스테인리스 무용접 발효통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와인 2080이라는 사이트에서 뭐 사이트 주소는 와인 2080 그래서 술 도구들 판매하는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13만 2천 원 되네요. 이거 사가지고 뭐 닳도록 쓰면 되니까 비싼 것도 아니죠. 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도계 필요하겠죠. 돈만 원 합니다. 인터넷에 온도계하고 온도계 센서가 더 정교한 것들도 있어요. 정교한 것은 온도계를 넣으면 기록까지 돼요. 디지털화라서 기록까지 되는 그런 온도계까지도 등장했으니까 좀 더 자연과학이나 공구, 기계공학 이런 거 연구하셨던 분들은 금방금방 찾아내서 쓰시더라고요. 온도계는 이것은 이 끝은 술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술 온도를 재고요. 이게 아웃이라고 하는 아웃의 온도예요. 바깥쪽. 인 온도인데요. 인 온도는 이 센서가 이 온도 탐지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온, 온도계가 놓아 있는 바깥의 온도가 인이고요. 아웃은 이 선 바깥의 온도가 아웃이에요. 그래서 실내 온도와 발효통 안의 온도를 같이 잴 수 있고요. 또 이것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발효의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기억해요. 그래서 한 번씩 재세팅할 때마다 리셋하기 전에 이 온도계가 발효통의 최고 온도, 실내의 최고 온도 이것을 그리고 실내의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기록한다면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과폰은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샤 주머니 보내드렸고 찜솥은 이게 키친아트에서 나온 게 한 6, 7만 원 되네요. 이건 1단, 2단 하면 2단이 되는 거고 저희가 보내드린 건 3단인 거죠. 그래서 두 판을 찔 수 있게끔 해서 고두밥을 찔 때 좀 효율성을 높게 해놨습니다. 발효통, 에어락이 담겨있는데 저희들이 에어락 보내드렸죠. 에어락을 어떻게 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에어락을 좀 설명을 하면은 에어락을 보내드렸죠. 이 에어락이 있는데 에어락에 보면은 필 라인이라고 중간에 끈 띠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서 뚜껑에다가 막아 놓는 거죠. 그러면 막아 놓는데 그때 여기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여기다 채우고 반나마 채우고 이 구멍을 통해서 위쪽으로 CO2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이걸 덮잖아요. 이걸 덮어버리면 CO2가 이거에 막혀가지고 밑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유턴해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물을 담아놓으니까 CO2는 물을 통과하면서 유턴해서 나오지만 바깥에서 공기나 다른 어떤 산소든지 공기든지 공기 속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 균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물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기 잠금 장치예요. 그래서 에어락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을 꽂아두면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 술을 빚을 수 있고요. 그래서 CO2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쪽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 거죠. 여기에 구멍이 하나하나들이 있어서 보셨을 겁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빠져나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이걸 하시고 이게 잘 안 꼽아진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빼내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잡아 빼면은 조금 더 연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걸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잘 끼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이게 물을 채워 넣을 수 있지만 물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주는 20도 알코올 도수 20도짜리 소주를 부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계 있고 이건 누룩틀입니다. 누룩틀을 가지고 누룩 성형을 하는데 이제 누룩방도 막걸리 학교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누룩틀을 만들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번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열정과 또 시간과 또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또 선발해서 함께 노력도 만들어 보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창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체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으로 소소한 도구들입니다. 이것은 공방이나 내가 취미로 술을 좀 해야겠다 싶을 때 이 정도의 장비는 갖추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0리터를 보내드렸고 찜기를 보내드렸는데 집에서 할 때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은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많이 갖추게 되려면 집 밖을 나와야 되는 거고 집안에 이제 밥도 요리도 제대로 안 하는 특히 남성분이 이 집에서 이렇게 어지럽히고 밥도 안 하면서 고도밥 한다고 쌀만 많이 축내고 그러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기 때문에 물론 쫓겨나서 부평 강원 막걸리 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빚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도구들을 잘 살펴보고 또 이 도구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스케일로 술을 빚을 것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구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얼마를 술을 생산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는 다 가입하셨겠죠? 유튜브에 채널 술이라고 찍으면은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엊그제 올려놓은 그 유튜브에는 쌀 80kg로 밥을 지어서 술을 빚을 수 있는 쌀 전동 세척기, 쌀 세미기, 쌀 씻는 기계에 되도록이면 제가 한자말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전동 자동으로 된 쌀 세척 기계와 또 찜기와 쌀 한 가마니를 찔 수 있는 찜기와 쌀 한 가마니를 식힐 수 있는 냉각대 이 세 가지를 처음 양조장 설계할 때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갖춘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면천 두견주 제조장에 가서 허락을 받았는지 허락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냥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찍을 때 가로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걸로 치고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처음부터 동의를 야무지게 받았으면 화면 흔들림 없이 잘 찍었을 거예요. 근데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카메라 들이댔어요. 왜냐하면 저를 카메라 못 찍고 못 들어오게 하면 저를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 양조장에서 저를 자주 보기를 희망하거든요. 제가 선생님 언제 오세요? 한번 저희들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양조장이 요청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양조하시는 것들의 변화도 보고 얘기도 하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그걸 기뻐하시니까 저도 하고 저는 가능하면 공유를 하면 좋겠다. 비밀이라기보다는 공유를 해서 양조 문화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장비 잘못 사면 집안에서 그릇도 그러잖아요. 그릇 잘못 사면 심란해요.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써야 돼. 깨질 때까지 써야 돼. 예, 그렇게 돼서 막 불편해지고 그러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장비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좀 산만하지만 그게 이제 처음부터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장비에 대한 이 정도 얘기하고요. 지금 2시 7분인데요. 한 선생님들 저도 이제 목이 좀 마르네요. 물도 한번 맛보고 2시 15분에 이제 강원도 막걸리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지금 7분이니까 한 7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조국장님 재미난 음악을 틀어주시든지 막걸리 창가를 틀어주시든지 뭔가를 좀 하십시오. 쉬는 동안에
아니면 제 유튜브를 틀어줘도 되고 백공TV 좀 틀어주셔도 되고 1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쌀 씻는 것도 잘 사셨어요. 커. 대단히 다른 데들보다도 이 쌀 씻는 것 자체가 아주 커. 한 가마니씩 씻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쌀을 여기다 부어요?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제 물을 소리가 들립니까? 네. 이게 힐터를 하죠. 여기서 이게 물이 돌려. 나오고. 네, 여기서 물이 나오고. 그 하는 거를 손으로는 대신 못해요. 거죠. 손 이건 뭡니까? 여기 들어갈 때 물만 오면 그쪽으로 물 빠지라고. 아, 물 빠지는데 네, 넘치면은 네, 하다 보면 물이 넘칠 그러면 이제 여기 뜬물 같은 것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아니 뜬물은 밑으로 빠지라고. 밑으로 아, 밑으로 빠지고. 오버되는 아, 오버되는 거. 그럼 쌀은 나중에 다 이제 불리고 씻은 다음에 쌀은 어떻게 빼냅니까? 여기서 이거 나오지 이렇게 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동력을 이용해서 쌀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네. 물만 빠져나가게 하는 거네요.
아니요. 이제 빼- 쌀하고 같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 네. 뺄 때 여기로 이제 물하고 같이 쌀하고. 네. 빠지면은 제자리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헹기죠. 아, 말고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오죠. 한번 할 때 작동할 때를 봐야 된다. 네. 보셔야 돼요. 봐야지. 이거는 좋아요. 아, 이것은 참 사용 좋고 지금은 보니까 고두밥을 찌는 것 자체를 그 들고 얹히고 엎은 것을 붓고 하는 게 힘들다. 네. 예. 그리고 치대는 것도 돼. 치대는 것도 호두밥이 꼬들꼬들하게 잘 찌니까 원래 아.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4단까지 하고 여기에다가 물 빠진 쌀을 씻은 쌀을 담아놔서 물빼기를 같이 하는 거네요. 네, 이거 뜰도 막 더 빠지라고. 아, 빠지라고. 여유 그러면은 한 번에 4단이면 40kg 한 가마니 찌고 두 가마니는 찔 수 있네요. 한 가마. 한 가마니 저거요. 10kg씩 들어가요. 10kg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한 번 고두밥을 찌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8단치를 두면은 물론 계속 씻으면은 하루 종일 찌면은 많이 찔 수는 있겠네요. 네.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죠. 힘이 들어서 6가마까지 해요. 이거 냉각대는 쓰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두밥 냉각대. 예. 이 바람을 선풍기 팬이잖아요. 이 안에는 곰팡이 같은 거 안 쓸어요? 이거 그래? 자주 하니까 지금 깨끗하잖아요. 이 안쪽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열면 돼요. 이거 떼놓고 열어서 아, 바람 목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이걸 떼고 그 안에 청소해야 되죠. 예, 청소 자주 해요. 안 그러면 습기가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쓰겠더라고. 아니 밥풀이 떨어져가지고. 아, 밥풀이 떨어졌어. 근데 밥풀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쓰레기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서 여기에 떨어져요. 그러면 곰팡이 피니까 예. 수록을 하면 여기를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해야 되네. 좋은 냉각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도 지금 고두밥 쪄서 하는 양조장들의 큰 고민거리예요. 네. 큰 고민거리여서. 이게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그거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 정도도 지금 잘해 두신 거예요. 높이도, 대도 그렇고 넓고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자리 폈다 접었다 하고 원래 어. 소리는 시작할 때. 우리 예.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봐야 되겠는데요.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애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대학교 다니는데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죠. 그래서 등 뒤에서 몰래 그 교수님 강의하는 걸 지켜봐요. 물론 애를 감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알아서 하니까. 근데 언젠가는 근처에 명동에 대학교가 하나가 있어서 그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하는 시스템을 보러 갔습니다. 그쪽에 평생교육원 원장님이 계셔서. 그런데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얼굴을 내미는 학생이 한 명, 두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천장만 보이더라고요. 천장하고 바닥만. 그래서 이걸 화면을 보는 건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한테는 학점을 무조건 잘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요. 제 애한테는 애야, 네 얼굴을 보여줘라.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떠렁떠렁한 눈도리로 바라보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강의하시는 분들이 힘도 받고 뭐가 전달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강의라는 게 지식을 서로 나누는 거고 그 지식을 내가 필요할 때는 물어보고 필요 없을 때는 쌩 까고 그러면 이제는
그 대답해 주는 사람도 참 그렇거든요. 그게 저희가 이제 막걸리 학교 오셨을 때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을 이렇게 뭘 겸손해서 몰래 와서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질문은 공개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술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지혜를 나누는 방법이니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라.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강의장 안에서는. 왜? 그분은 어찌 보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의 팁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는 무알콜 막걸리를 만드는 강원도에 보도자료에도 났을 거예요. 강원도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강원도에 이 용평 리조트에서 발왕산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걸리 학교를 가져왔어요.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이 마이크 성능이 잘 되고 있나 저는 발왕산 막걸리가 강원도의 이제 용평 스키 리조트에서 이제 리조트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자체 막걸리를 만드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4만 병을 팔았대요. 많이 팔았죠. 4만 병을 팔았는데 한 병에 6,000원이었어요. 출고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18,000원이었어요.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계산하니까 막 6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크기로 치면 1억이 넘더라고요. 소매 가격으로 하면 그러면 사업할 만하네. 그래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는 무알콜 막걸리를 캔 막걸리를 충주에 있는 일화 맥콜 만드는 회사하고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막걸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걸리를 잘 몰라서 아니면 더 배우려고 아니야 올 필요 없어 오지 마. 제가 오지 마. 왜냐면 저희들 막걸리 학교 수강료가 55만 원이거든요. 그럼 개인이 취미로 듣기는 55만 원이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근데 용평 리조트는 동그라미 2개는 덧붙여야 될 것 같아. 제가 컨설팅을 하면 5천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55만 원에 기술을 알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다 보내줘. 회사에서 차비까지 다 주고 55만 너무 약해. 오지 마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요. 오세요. 그래서 리조트가 예전에는 누가 막걸리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뭐 싸구려 막걸리, 뭐 아재들 버전 이런 건데 스키장하고 이제 골프장도 운영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무알콜 막걸리 저희 회사에서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갖고 와야지. 갖고 오지도 않고 말을 하나? 다음 주에 가져와. 그리고 무알콜 막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도 얘기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래서 무알콜 막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해. 그런데 이제 전법인 것 같아. 왜냐면 위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위탁 판매하더라도 알아야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모른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말을 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쪽 기술을 말하면 내가 무알콜 막걸리 어떻게 만드는 방법인지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알려주면 내가 또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알콜 막걸리를 저도 상품화 시키려고 주문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동해문화원 같은 게 동해 북평 같은 데서는 무알콜 막걸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콜보다는 요즘 뭐 무알콜 막걸리 뭐 콜라도 사이다도 다 무알콜이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느낌 무알콜 맥주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무알콜 맥주가 있고 무알콜 맥주의 매출이요. 우리가 5명이 모여서 요즘 5인 금지지만 5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중에 1명 정도는 술을 안 마시거나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 약을 먹고 또 아예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술자리의 매출이 독보적으로 무알콜이 2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영평 리조트는 본 거예요. 막걸리만 있으니까 막걸리 너희들은 먹고 나는 못 먹네. 재미없어. 나는 갈래 잘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문 제작하던데 캔 막걸리 주문 제작하려면 최소 10,000병은 주문해야 되거든요. 10,000병은 주문해야 되는데 그쪽은 경제력이 있어서 주문했더라고요. 나중에 10,000병 정도는 저도 주문 제작할 때는 다 알아놨긴 했어요.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문하십시오, 교장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서 그것을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명동은 우리나라에서 동네 한 공대를 치면 명동 아니겠냐.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명동 동장님이 좋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잠깐만요. 이거 공간은 좋아하니까. 제 입맛에 맞 아, 그러면 술 만드셔서 대표님이 소비하는 양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먹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예. 예. 농사도 직접 지으시니까. 그리고 공유 화면이 공유를 두 번째 강의는 양조위로 화면 거의 공유하면 전향하고 있는 떴죠? 상태네요. 그렇죠. 아. 여기는 감미료가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안 들어가죠.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쌀과 누룩만으로 지금 맛을 내고 있네요. 네. 올해 연초에 낸 거 저 인상적으로 네. 이 등산하는 이 띠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띠를 어떻게 지어를 누르면 되나? 자, 마을 이번에는 그 강원도의 현 주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강원도 동해인데 우리가 술은 무턱대고 막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취미 삼아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상품화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갖고 차별화를 할 거냐. 그래서 요리 솜씨 좋다고 뭐 동해 바닷가에서 자기 음식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조사도 하고 주변도 둘러보고 해야 되는데 술은 멀리 내다 팔기 좋아요. 그래서 먼 동네에서 와요. 제가 지금 동해 이제 그 문화원의 조국장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꼬드김에 빠진 것을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동해를 가게 될 때 이제 KTX 타고 가는데 동해 정동진 지나는 바닷가의 풍경도 좋고요. 최근에 지난주에는 무릉계곡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무릉계곡에 그 배틀바위를 하나 넘어서 갔다 왔고 보통 배틀바위 갔다 오면 2시간이면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얘기만 했더니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렸고 지난주에는 또 가서 저기 이 얼레지 군락지까지 다녀왔어요. 삼화사 지나서 얼레지 군락지까지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그 무릉계곡 그 입구에 있는 음식점에 놓여 있는 산 밑에 내려오면 막걸리 있잖아요. 막걸리를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지장수 막걸리가 있고요. 송정 막걸리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기반으로 한 술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제천에서 만든 충북이에요. 충북 제천에서 만든 소백산 막걸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산 이름을 타고 있어서 두타산 곁에 소백산도 같이 놓이자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소백산 막걸리는 충청북도 대강양조장에서 단양군에 있는 대강양조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대강양조장의 조재구 사장이 제 후배되거든요. 그래서 조 사장 두타산에 갔더니 거기 자기 술이 있던데 왜 제천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제천은 아버지가 양조장을 하고 있어요. 단양 원래 아버지가 단양에서 양조장했는데 아들한테 조재구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버지는 또 개척해가지고 80이 넘는데 제천에 좋은 술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거기서도 양조장을 해요. 그래서 부자간에 충청도 지역에서 양조장으로 지금 대단히 그 재력을 쌓은 부자가 됐는데
말 그대로 부자네요. 부자가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술이 이 무릉 계곡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 있는 술들이 이 몇 종류의 술들이 좀 있어요. 정선 아우라지의 정선 양조장의 술도 들어와 있던 것 같고요. 또 주문진 동동주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산을 소재로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던데 강원도를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강원도 술이 드물어요. 다 외지 술들이에요. 뭐 충청도 술들 들어오고 서울 술들이 들어오고 아니 강원도 사람들은 제가 요즘 강원도를 떠나면서 그런 생각이 강원도 사람들은 자연 재해하고 싸우다가 자기를 못 챙기는구나. 뭐 출세를 못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뭐 자기 마당을 잘 못 챙기구나. 다른 쪽 사람들은 도해 사람들은 막 거기서 기반을 해서 그냥 날아 들어오는 건데 강원도는 뭐 바람도 세기도 하고 뭐 산도 높고 깊고 바다도 뭐 넓고 해서 그런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마을의 관광건설이 표정이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도록 할게요. 문화의 그 막걸리 빚기 문화가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가 이렇게 됐는데, 예, 됐는데, 예, 지역 술로 지역 문화를 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강원 막걸리 학교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음식하고 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추억을 또 소환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추억을 또 소환할 수 있어서 어,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얘기할 수 있고 뭐 지역의 어떤 곡물을 가지고 술을 빚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강원도에 큰 양조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구로 향해 가기 때문에 강원도의 술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강릉에 롯데주류가 있죠. 처음처럼이 원래 경월소주에서 처음처럼 롯데로 넘어가서 두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롯데로 넘어갔죠. 그래서 외지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강릉의 물을 열심히 뽑아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릉이 어떤 쪽으로 그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주세가 국세입니다. 국세여서 물론 국세로 받은 주세들을 지방 재정 분담금 뭐 이런 식에서 지방에다 다시 나눠주긴 하지만 주세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지역의 물, 땅, 특히 뭐 동해나 삼척 같은 경우는 그 땅 자체를 가져다가 막 장사를 다른 쪽에서 해버리니까 기업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무릉 계곡 아래쪽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도 지금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물과 땅을 가지고 기업하는 데들은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정부가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다 해서 감동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잘 될 거라고 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홍천에는 하이트 진로가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에서 최대 공장이라고 연 50만 킬로리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동양 최대면 뭐합니까? 홍천강의 물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있다. 그만큼 많이 꺼내 쓰고 있다는 건데 홍천에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수 물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간의 그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옛날 우리 동네에 기업 하나 유치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이런 걸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물이 좋으면 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홍천강 상류에 하이트 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이 조금 오염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술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물과 지역의 땅을 지키는데 조금 더 애정을 가지기를,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제가 술의 전문가지만 그런 멋진 소리를 합니다. 속초는 강원도에서 강릉 속초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동해도 이제 KTX 역이 생겨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는데, 이제 강릉 속초 동해 뭐 이런 식으로 이 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벨트가 만들어져 있죠. 속초에는 그 제주도의 제주 맥주 뭐 이런 규모처럼 제주도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숍도 엄청나게 크고 맥주 제장도 큰 게 들어섰습니다. 규모 있게. 속초가 그런 규모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속초에 무은베어라는 맥주 제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LG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몽트비어라는 게 속초에 있고요. 속초에 조합을 만들어서 크래프트 루트라는 맥주 제조장이 음식점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함께 이번에 그 과정을 듣는 분들이 우리 양조장 투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동해안에 있는 양조장을 우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속초에 무은베어, 몽트비어, 크래프트 루트 들리면 하루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시라도 한번 들려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횡성에는 세븐브로이가 일찍이 들어섰죠. 세븐브로이는 원래 거기서는 와인 제조하는 공간이었는데 와이너리가 망했어요. 그래서 세븐브로이가 경매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세븐브로이는 하우스 맥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는 맥주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맥주를 서울역에다 만들고, 다시 크래프트 맥주의 붐, 작은 맥주 제조장의 붐들이 이루었을 때 횡성에 세븐브로이를 만들어서 세븐브로이에서 강서 맥주랄지 뭐 지역 이름을 딴, 원래 거기에 강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 강서구에서 그런 맥주를, 캔 맥주를 만들어서 지역의 이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선도 맥주 제조장을 지원금이 나와서 맥주 제조장이 하나 만들어졌죠. 정선은 뭐 카지노도 있고 정선에 이런저런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서 정선이고, 정선이 아마 홍천, 정선 이런 데가 지금 강원도에서 양조장이 가장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이 가장 많았었는데 홍천으로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홍천강이 있어서 그런지 홍천강 옆에 뭐 캠핑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는지 많이 많았고, 특히 홍천은 맥주 홉 재배를 가지고 뭐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공적 자금을 이래저래서 100억 가량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홉을 가지고 하는, 홉에 뭐 많이 쓰는 건 맥주니까 이런 쪽을 좀 키워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커피 도시, 뭐 뿌리도 없는 커피 도시인데, 뭐 언제부터 커피라고 했지만은 커피라는 음료가 아, 아, 물론 이 말에 강릉 사람들이 조금 황당해할 수도 있겠는데 뿌리 없음, 뿌리 없음. 커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음료하고 커피 거리도 만들고 해서 전통이라는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들어진 전통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면 박수를 보내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맥주도 붙었어요. 그래서 강릉 브루어리가 만들어졌는데, 강릉 브루어리는 저희 막걸리 학교처럼 저희하고 서울에서 수수보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조혜진 교수님이 주동이 돼서 거기에서 매입하고 양조장을, 강릉 탁주합동을 매입해서 강릉 브루어리를 만들었죠. 협동조합 형태로 돈을 모아가지고 했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동해가 앞으로 나갈 때 선행 모델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갔던 거고, 동해는 좀 더 소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주를 해석한 현대적인 약주, 탁약주 회사로서 횡성에 국순당이 있죠. 그래서 국순당이 물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술에 밀리지 않아요. 다른 동네하고 밀리지 않고 탄탄합니다. 강릉의 이제 술의 뿌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강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술의 뿌리를 얘기할 때 제주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술입니다. 제사에. 선생님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이렇게 술상을 차리지 않거나, 뭐, 당신이 술도 뭐, 드시지도 않았는데 제사상에 술을 뭐하러 올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위기가 지금의 이제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술은 이제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제를 지낼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봉제사 접빈객에게 반드시 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봉제사, 제사를 받들고요. 받들 봉자, 접빈객, 빈객을 대접을 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 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술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 향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혼을 불러와요. 술은 땅에 스며들어서 백을 불러와요. 그래서 산소에 가면 술을 이렇게 뭐 조금 뿌리고 그러는 행위도 단지 고술에 이러는 게 아니라 백을 불러오는, 지하의 백을 불러오는 퍼포먼스인 거죠. 그래서 혼백을 모셔다 두고 지내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혼백을 불러오는 신호 같은 걸로 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술을 한 병 챙기는 거죠. 특히 산소에 갈 때는 마을 동제를 지낼 때는 막걸리를 올립니다만은 산소에 갈 때는 막걸리는 또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래서 벌레가 낀다고 소주를 준비하기도 해요. 소주도 거기는 끼어듭니다. 원래는 탁주나 약주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강릉 단오제 때 제관들이 강릉 단오제의 첫 번째 행사가 지금 단오제 준비가 단오가 이번에 6월 초 정도 되죠. 그럼 5월 초 정도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 15일에 대관령에 올라가서 대관령 국사당에 올라가서 국사당 산신한테 대관령 산신과 국사당 신께 지키고 있는 국사당에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시죠. 뭐 김유신도 있고 또 스님 얘기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산신에게 제를 올려요. 그럴 때 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15일 보름 때 음력 5월 5일에 단오제를 지내기 위해서 음력 4월 15일에 그러니까 20일 전에 술을 걸러서 술을 걸은 술을 가지고 대관령에 올라가요. 제관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술을 언제 빚냐면 4월 5일에 빚어요. 음력 4월 5일에. 술을 빚어서 10일 동안 발효시키는 거죠. 10일 발효시키면 청주는 얻기 곤란해요. 탁주가 나와요. 그 탁주술을 빚기 위한 항아리를 소독하고 있어요. 지금 소독하고 있고 이 소독한 항아리를 제관들이 들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술을 담는데 술을 담을 때 무녀들이 단오제 때 무녀들이 이 동해 별신굿하고 하는 무녀들이 소리도 좋잖아요. 그 무녀들이 부정굿을 해요. 부정굿이라는 것은 술 발효할 때 부정 타지 말아라고 상하지 말아라고 부정굿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례에 있어서 이게 강릉 단오제의 시작이에요. 시작을 하는 행사가 이 지금 음력 4월 5일인 거죠. 이게 음력 4월 5일에 단오 신주 빚기 행사를 하는 거죠. 주민들이 낸 쌀을 가지고 이런 아주 멋지고 체계적인 행사를 동해안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단오 신주 빚기 모습이죠. 이 신주 빚기 모습이 재밌는데 항아리에다 이제 다 술을 빚었어요. 제관들이 술을 빚어요. 이 무녀가 소리를 한 거죠. 한편에 있는 무녀가 소리를 맞췄고 아니 제관들이 보니까 입에 보니까 무슨 그 새처럼 뭘 입에다 물고 있어요. 이게 종이를 물고 있어. 이게 뭐냐면 함이라는 건데 함이라는 건데
이 굿에서 보면은 이건 굿에서 이제 넘어온 거 황해대 굿을 할 때 보면은 무녀들이 화려한 굿을 작두 타기를 할 때를 보면 작두 타는 굿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옆에 작두 잡는 사람이 이 하미를 입에 물고 있어요. 종이를 한 장을 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두를 타고 굿을 할 때의 부정한 것들을 타지 말으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것이 몸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작두라는 강력한 것들이 옆에 붙잡고 있으니까 옆에 참여한 사람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입에다가 종이 한 장을 물려줘요. 다른 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 봐. 근데 제가 이 부정굿을 보니까 술 빚으면 옆에서 군소리 하네요. 좀 잘 좀 치대. 빨리빨리 해. 뭐 그렇게 하면 되냐? 물을 더 빚어라. 뭐 손은 잘 씻었냐 안 씻었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옆에서. 왜냐면 두 사람이 빚고 나머지는 지켜보거든요. 심심하잖아요. 말해요. 자기들끼리도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수선해지고 지금 신주를 만드는데 시끄럽게 거려. 정신 사납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신주를 빚은 의미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소란스럽게 하면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녀밖에 없어요. 무녀의 부정굿을 하는 거. 재관들도 입에 하미를 물고 말없이 행동으로 술을 빚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미를 입에 물게 했어요. 강원도 이렇게 여러 시군들이 있어요. 지역에 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고 동해시가 보니까 면적이 제일 작네요. 강원도에서 제일 작네. 삼척이 좀 땅을 더 주지. 강릉이나 왜 이렇게 조금 줬을까? 작네. 그러지만 동해는 또 그만큼 응집력이 있네요. 동해시장 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금방방 돌아다니면 다 얼굴 익히고 금방 동해시에서 인지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 민속주 현황이에요. 문화재로 지었는데 민속주 현황인데 강원도를 볼까요? 평창 감자술. 평창의 감자술 지인부에 가면 감자술 서주 감자 서자 서주라고 빚어지고 있어요. 아주 가늘게 빚어지고 있어요. 아주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천의 옥선주는 사라졌어요. 횡성의 율무주도 사라졌어요. 춘천의 강릉이슬도 사라졌어요. 처음에 1980년대, 90년대 이게 민속주로 이렇게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래저래 교통부도 관심을 갖고 했던 건데 강원도의 민속주라고 전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술이라는 게 감자술이 가물가물하게 남아있네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게 강릉에 진짜 뭐 동해 삼척 뭐 호박술 잘 빚는 집이 있잖아요. 뭐 호박술인가? 뭐 그 집만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디가 있나? 뭐 이렇게 어디 평창 어디 삼척 너화집 머루주도 와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거고 이런 건데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에 대표하는 술 상징하는 이게 대표하는 술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물음표를 한 거예요. 강원도 옥수수가 있어서 옥수수 막걸리, 옥수수 동동주가 있죠. 옥수수 막걸리 맛보셨을 겁니다. 근데 옥수수를 강원도 옥수수로 만드나? 거의 강원도 옥수수로 하네요. 수입 옥수수로 해요. 그럼 강원도 술인가? 강원도 술 아니죠. 강원도에서 만들었다고 강원도 술인가? 가장 소극적으로 강원도에서 만들면 강원도 술이고 강원도 사람이 만들면 강원도 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강원도 곡물로 만든 게 강원도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확고한 것은 강원도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술이 강원도 술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강원도 땅에서 만드는데 딴 동네 재료를 가지고 만들거나 수입산을 붙이면 어떻게 그 강원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료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감자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재술이 좀 있죠. 뭐 더덕, 황기, 곤드레, 메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박 막걸리도 있고 지장수 막걸리도 또 물 처리를 좀 달리해서 한 것이 있어요. 강원도에 요즘 양조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춘천만 하더라도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호수 양조장, 지시울 양조장, 스키즈 브루어리, 맥주 제주장, 의병주 제주 보존회, 의병, 이
있는 동네에서 의병주 그 의병이 이 의병장 이름이 누구더라? 이렇게 되면 모르면 결례인데 의병장이 그 춘천 쪽에 의병장 하셨던 분의 기리기 위해서 제주로 빚고 있어요. 강릉도 강릉 탁주합동이 단오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릉 브루어리로 바뀌었죠. 바뀌었고 안타깝게도 주문진 양조장이 있고요. 옥계 양조장도 지금 좀 힘이 좀 떨어졌죠. 동력이 떨어지고 서지초가들이 음식점인데 성죽 현지 있고 선교장에도 연협주가 있지만 상품화를 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동해는 송정 막걸리, 지장수 막걸리 그리고 이제 강원 막걸리 학교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했고요. 강원도에는 막걸리들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도 강릉이 이제 강릉 탁주합동이 무너졌으니까 강릉에 이제 맹주는 아무래도 주문진 동동주죠. 주문진이 강릉 시내 영역권이니까 주문진 동동주가 강릉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막걸리는 아니에요. 강릉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막걸리는 백세주의 생막걸리, 국순당의 생막걸리예요. 대박 생막걸리 이런 쪽이에요. 그것은 국순당이 예전에 강릉에 공장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던 분이 이 강릉에서 대리점을 열심히 해요. 대리점을 누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서울 장수 막걸리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의 아우라지, 정선 아우라지 여량에서 만든 여량 막걸리가 또 세요. 그거 이유는 여량 막걸리 사장님이 박 사장님이 강릉 여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강릉에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요. 최근에는 사임당이라는 원주에서 술을 빚었던 사임당 막걸리가 강릉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임당이 또 열심히 마케팅을 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강릉의 막걸리 매출의 1위는 강릉 것이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양조장은 원주에 있는 치악산 막걸리예요. 이 치악산 막걸리. 원주의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횡성에 있는 막걸리 양조장인데 막걸리 양조장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고 마치 북평 양조장처럼 지금 강원 막걸리 양조장처럼 그래서 무슨 만선 식당인데 식당도 아니에요. 그냥 2012년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로 마을 벽화를 그리면서 그리움, 꿈, 뭐 시간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냥 인테리어로 만성 식당이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뭘 파나 안 파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갔을 때 팔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만 이렇게 낸 것 같더라고요. 식당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간이 제가 갔을 때 경매가 2번, 3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술 도구들을 제가 한 2개 갖고 왔네요. 거기 계신 분이 주더라고요. 가져가라고. 포스터도 하나 떼오고 그랬는데 이게 경매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흔적도 알 수 없게 됐어요. 뭐 마트가 들어선다나 뭐 이렇게 됐다는 것 같죠. 그래서 사라졌어요. 예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작가의 뭐 이렇게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사라져 버린 거죠. 아유 메미가 됐네. 봉평 메밀촌에 메밀 막걸리 공장이 있어요. 메밀 막국수 하는 사장님이 연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박수를 보내줘. 메밀 막국수에다가 그 식당에다가 메밀 막걸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봉평은 작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역 브랜드로 확고하게 밀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량이라는 게 아우라지 이라는 한자로 했을 땐 여량이라고 하는데
그때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던 가을철에 여기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박 사장님을 뵀습니다. 제가 박 사장님 처음 뵀는데 박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본 게 아니라 양조장에 이렇게 주문받는 하얀 칠판에다 제 이름 써놨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싶어서 이름 안 잊어먹으려고 제 이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반갑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열양양조장이고 여성분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여성도 충분히 당차게 양조장을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건물이 멋진데요. 넓게 보이네요. 마치 공원에 있는 공공건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홍천에 기촌한 정해철 대표인데 전통주가 예술이라고 해서 여기 원래 이 집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공방으로 했죠. 홍천에 내촌면에 만들었었는데 쓰다가 이제 황토방을 이제 매입해서 양조하시는 정 대표님 매입해서 이렇게 발효실로 쓰고, 여기는 1층은 체험장으로 하고 2층은 카페로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헌법학자고 변호사인데요. 법을 따지는 게 좀 피곤했던가 봐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대해서 정선을 갔더니 정선은 아우라지 주례마을이 있더라고요. 술주자에 향음 주례라고 하죠. 주례마을,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운영은 되고 있을 거예요. 주례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때도 전략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런 공간에 신경을 쓰는 거죠. 여기는 영월의 주점 술생박물관인데 술생박물관이 한 7, 8년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미술관으로 넘어갔어요. 술박물관이 미술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술로 돈을 못 버니까 저는 미술관에 가면은 미자를 떼거든요. 그래서 술관이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하면 또 미술관이 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미술관으로 되는 것도 좋죠. 이런 술 도구들을 갖춰놓은 공간인데 방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 술 도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술로 다시 오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동네를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미술관으로는 청년들이 잘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와 상관없이 한번 방문을 해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은 술이 모월이죠. 원주 모월입니다. 막걸리 학교 출신이기도 한데요. 원주의 모월 양조장을 만든 분은 작년에 여기에 상 받았다고, 대통령 휘장 같은 게 있죠.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만든 소주로 모월 양장이 2층 집을 지었고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첫 삽을 포크레인으로 첫 삽을 뜯은 날 제가 여기를 갔네요. 그래서 건축 조감도 줘봐봐. 어디 보자. 누가 조감도 그렸어? 그랬더니 그냥 원주에 있는 건축하시는 분이 그렸대. 그래서 양조장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반복해서 나오면 안 된다. 한번 원료가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구멍과 입구와 출구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동선이 확실해야 되는데 왜 들락달락 거리냐.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봐줄 걸, 미안하네 했는데, 그때는 건물이 커 보이던데 지금 건물이 작아졌어요. 그만큼 술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여기 공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는 게 증류기예요. 증류기고, 그래서 이 소주를 증류기를 한 대 더 드렸어요. 작년에 모월이 증류기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니 자기들은 10년은 이제 성실하게 일하면 10년 동안은 진짜 자랑스럽게 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라는 게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평 양조장에서도,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도 빨리 제가
조국장한테 양조면허 내라. 양조면허 내가지고 이런 데 출범하자. 출범해서 대통령상 받는 거 가능하다. 술 상 받는 거 뭐 짜고 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 해보자. 그렇게 양조면허 안 나면 이제 강릉 내가 동해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내서 술을 만들어서 공유해야지만이 공유가 가능해요. 술 만들어진 거 공짜로 줄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줘서는 안 돼요. 내가 만든 술을 내가 다 먹어야 돼요. 문화원에서 공짜로 이웃한테 나눠준다. 불법이에요. 불법. 친구한테 나눠준다. 불법.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나누는 건 괜찮아. 그리고 식구들 몰래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줄 수는 있어. 그러면 공개적으로 어딘가 내놓는 건 불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유지시키는 양조면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잘 빚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우리 마을 술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마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네의 농산물, 특산물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해산물로 써도 돼요. 동해가 아니라 저기 포항에서는 우뭇가사리 추출액으로 술을 만들어요. 포항공대에서 뭐 추출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로 만들듯이 해산물로도 거기에 좋은 성분은 누구는 또 이 게에서 영덕 대게에서 대게에 들어있는 대게의 껍질 속에 있는 좋은 성분 있죠. 그걸로 술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무서 국세청에서 반려당했어요. 왜냐하면 동물성은 못 들어간다. 뭐 이래가지고 식물성은 들어가지만 뭐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갔는데 노력해야죠. 뭐 야 꽃게도 먹는데 왜 그걸 못 먹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혐오가 아닌데 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쟁취를 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술 만들기를 동해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선생님들이 문화원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원이 그냥 공적자금 가지고 하니까 그 다 우리 돈이지 백성들 시민 돈이지 니들은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문화원에서 다루는 주제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걸리일 뿐이고요. 이 막걸리를 가지고 잘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이 문 닫았던 북평의 합동양조장이 강원도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연된 막걸리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뒤에 또 수업이 이어지니까 그래요. 선생님 고생하셨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세요? 김영자 씨는 비디오도 끄시고 집안에 몇 분이 그냥 같이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내지 두 분만 질문 받고 바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제 또 호산춘 덧술 빚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저희들이 또 라이브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땡겨서 시작해서 한 5시쯤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박영애 선생님 질문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네. 네, 아주 멋진 질문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영자 누님은 없으세요, 질문?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우리 현장에 한 5명 정도가 지금 이 2부 수업 때문에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장에 벌써 3분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 조금 이따 부장님, 예, 부장님, 예,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오늘 술통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 그 술통에 구멍이 없어요. 괜찮은지 뭐 좀 물어봐 주실래요? 지금 문자 넣었어요. 문자 넣었대. 문자 보세요. 네. 네, 문자 잘 보시고 차근차근히 따라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선생님께 박수 한번 더 주시고 선생님은 끝내고 여러분들은
한 10분만 있다가 바로 이제 준비 다 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10분만 휴식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